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느 한 지역의 어린이집의 원장과 선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로 인해 지역과 어린이집 상호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5월부터 시작해 제 딸과 함께 저는 선생으로 딸은 영세반 아이로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로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이며 이 사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듣고 싶어 글을 써보려 합니다. 밑에서부터는 저의 딸을 B, 저의 딸을 문 아이를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다소 두서없이 횡설수설 써내려갈 수 있지만 내 아이의 일, 내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라는 아이는 지금까지 총 5번 B를 물었습니다. A 엄마와 원장은 친분이 두터운 사이입니다. 처음 물었을 때 2번, 3번, 4번 다 제가 A와 B를 보는 사이에 A가 B를 물었고 너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며 보는 즉시 떼어놓긴 하였지만 자국이 남는 순간들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참고로 B 외에도 다른 아이들이 노는 도중 물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장은 그 엄마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그 엄마와 담임과 원장의 반응은 애정 표현이지 못하게 해라 등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장은 물린 애가 B라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의 딸이라서 다행이다 라는 말도 자주 하였습니다. 다른 아이를 물었으면 엄마들이 큰일 났다의 뉘앙스를 보인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원장을 본 주관적 입장입니다. 근데 왜 제 딸이면 다행이어야 하나요? 제 딸은 저에게 소중한 자식 아닌가요? 며칠 전 급기야 얼굴이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시 30분경 출근해서 금요일에 씻어놓은 교구들로 교구 정리할 게 많은 상황에 B를 데리고 교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원장님과 출근을 하였고요. A의 담임도 그날은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A의 담임은 출근 시간이 원래 9시입니다. 교구 정리를 하던 상황에서 교구가 많아 반에 들어올 수 없어 옆반에 교구들을 가져다 놓으러 갔습니다. 그 사이 B가 물렸고 이번에 좀 세게 물려서 볼이 빨개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올라왔고요. 그래서 B 아빠가 화가 많이 났던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B 아빠가 전에도 몇 번 물렸을 때 속상하고 화가 났었지만 제가 교사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이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간 저희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얼굴이 물렸고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났었기에 B 아빠가 A 부모님 연락처를 주라고 했고 원장은 본인이 봐도 B 얼굴 자국이 심각하다 느꼈는지 A 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A 엄마 말이 A 좀 혼내줘요 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별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B의 아빠는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었고요.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대신 제 목까지 화가 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상황을 알게 된 선생님들을 통해 원장이 알게 되었고 원장은 A 엄마에게 이번에 A가 좀 세게 문 것 같으니 아빠에게라도 연락을 드리는 게 어떻겠냐 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A 아빠는 A가 다른 친구에게 얼굴이 꼬집혔을 때 그쪽은 연락을 해줬나요? 우리는 왜 B에게 연락을 해줘야 하죠?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근 후 원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첫 마디가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교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교사가 자리를 비워 물린 일이다. A 부모는 그 상황에 교사는 무엇을 했냐 라고 따진다. A가 어린이집을 옮기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교사로서 원장으로서의 잘못이다 라며 그럼 B 아빠는 뭘 바라냐 정말 문자로 사과하길 바라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벙찌는 말을 들으니 제 딸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고 있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럼 저는 저의 아이가 물려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라고 물으니 그게 교사의 운명이다 라며 어떻게 해서든 물지 못하게 막는 게 교사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 상황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그곳에 저 혼자 있었을까요? 한 공간에 원장과 담임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A의 담임은 출근 시간 전이라는 이유로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A가 무는 아이인 줄 알면 교사가 막았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럼 A를 옆에 끼고 다녀야 하는 게 그 아이의 담임이지 않나요? 제가 틀린 건가요? A가 물어요 라고 몇몇 선생님들이 말해도 원장과 담임의 반응은 이가 가렵나 봐요. 애정결핍이라 그래요. 라는 말을 계속 뱉더군요. B 아빠가 퇴근 후 원장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원장은 B 아빠에게 물린 상황에 대한 죄송함은 없고 제 이름을 말하며 땡땡쌤 탓으로 돌린 게 화가 나시는 건가요? B가 물린 게 화가 나셔서 전화하신 건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직장과 학부모 입장은 별개 아닌가요? 제가 일하고 있으니 비아빠로 전화한 것 아니었을까요? 비아빠는 아내의 직장이 아니라 한 아이의 학부형으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말들을 다 하며 통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저는 통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통화했다고 대충 말해줘서 듣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납득하기 어려워 당장 B를 빼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며 다음날 그만두겠다는 말과 함께 B의 짐을 챙겨 나오려고 원장에게 말을 하니 바쁘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A 담임은 B 아빠와 저에게 A 부모님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게 상식 밖의 행동이다. 라는 말들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원장과 대화하겠다며 나온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제 탓을 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 그 상황에 B가 물린 게 제 잘못이었을까요? 추가, 내일 내 아이의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 입장에서 힘이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신 댓글들 모두 잘 읽었습니다. 제가 B의 엄마로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점, 교사로서 더 주의 깊게 못 보았던 점,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일을 하게 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사정상 맞벌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3월달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선생 딸이라는 이유로 방치 아닌 방치를 당했고 오해를 풀었지만 마음이 불편해 의견 조율을 통해 퇴소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잘하고 나왔고요. 그 후 어린이집 보내는 게 선뜻 무서워 겁을 내고 있을 때쯤 A 담임에게 내가 잘 봐줄 테니 B를 어린이집에 따로 보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 담임은 저의 지인이기도 하고 믿는 동생이었기에 어린이집의 거리가 조금 멀지만 B를 보내게 되었고 아이를 한 달쯤 먼저 보내고 적응을 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근처 다른 곳에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면접을 보러 다니던 와중 아이가 조금 아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아픈 상황에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특성상 뺄 수 없는 상황. 일을 빼려면 저 대신 수업할 대체교사를 구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게 마음에 걸려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여기 어린이집에 와서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조금씩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엄마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당연히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조건에 여기면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B와 다른 연령의 반을 맡기로 하고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을 하러 간 그날부터 B는 저와 한 공간에 있으면 울더군요. 원장이 엄마만 보면 우는 B를 보더니 담임을 하면서 애를 진정시키고 적응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다며 저에게 담임 자리를 주었고 그렇게 시작된 일입니다.
그동안 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참았던 이유는 저는 제 애를 2번 상처 주기 싫어 아이가 또다시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나 싶었지만 적응해야 하는 아이의 힘듦이 싫어서 조금 힘들어도 제가 데리고 어린이집을 다니려고 버티고 버텼던 것이 제 욕심이 되어 아이를 힘들게 해버렸네요. 정말 저 말 못하는 아이에게 미술 치료를 병행할까 고민까지 했다면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물린 사진 외에 원장 톡 말고 증거자료 같은 게 남지 않아 제가 들을 대로만 알고 있는 상황들을 말해보자면 첫 번째, A 엄마가 C라는 애를 엄청 싫어합니다. C가 좀 예쁘게 생기지 않은 것도 있고 C 아이의 집이 잘 사는 아이의 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장이 그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말하고 다닙니다. C의 엄마가 나이도 어린데 아이를 안 보고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둔다 라는 말들을 교사들에게, 지인들에게 하며 C 엄마가 원장에게 애 보는 게 힘들다 라고 주말에 톡을 보내온 걸 나한테 왜 말하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싫다고 욕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원장이 본인만 알고 해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남들한테 얘가 이래 사네 저래 사네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얼마나 이런저런 말이 오고 갔으면 A 엄마가 C를 싫어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A 사진을 찍을 때 C가 옆에 있게 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아이들이 서로 붙어 놀고 있으면 원장이 항상 C, 넌 내가 인정 못해. A 옆에서 떨어져.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런 말 하면서 항상 뒤에 하는 말, 제 딸 아이 B에게 내가 B라면 그래 괜찮다 인정해준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합니다. 원장 지인들처럼 좋은 동네 살지 못하고 지인들처럼 잘 살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느낌을 주는 말 같아 기분이 나쁘더군요. 얼굴로만 욕을 하는 게 아닌 느낌이 주는 말들을 뱉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꼭 원장 지인 아이들을 얘기할 때 합니다. 본인이 원장이며 원을 운영하며 지켜줘야 할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고 일을 하는 원장입니다. 정상적인 어린이집의 실태일까요? 두 번째, 일 시작한 첫 달에 제 딸 B가 입원을 하루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입원을 하게 되었고 대체교사를 원장이 구해주게 되었고 돈을 본인이 대신 주었나 봅니다. 원장이 저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를 못하던 상황에 원장은 A 담임과 친하게 지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제가 대체교사비를 안 준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고 제가 그 말을 A의 담임에게 들은 후 원장에게 제가 저번에 못 드린 대체교사비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장은 대체교사비 대신 스타벅스 커피 사와요. 라고 하더군요. 프리퀀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스티커를 모으면 주는 랜턴이 갖고 싶다며 그 다음날 스타벅스를 사오고 도장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저는 줘야 할 돈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며 따지는 게 싫어 다음날 커피들을 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프리퀀시가 부족해 친구에게까지 부탁해 다 모으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기가 차다는 듯이 욕하더군요. 그걸 원장에게 드리고 나니 하는 말이 나 도장 3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라는 말을 또 뱉는 겁니다. 그 상황 후 제가 알게 된 사실은 A 엄마가 랜턴을 받았다고 맘카페에 글을 쓴 걸 제가 보게 됩니다. 프리퀀시를 준 친구도 보았습니다. 그걸 원장이 도와줘서 받았다고 글이 올라왔고 그 글을 보고 나니 원장이 지인들끼리 랜턴을 돌아가면서 가지려고 스타벅스를 사오라고 시킨 거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주관적 생각이지만요. 이것저것 따지는 게 구질구질해 보여 그냥 모르는 척하며 제 도장 모은 것으로 전 원장에게 랜턴 예약을 해주었죠. 그리고 제가 준 랜턴 예약 당일 늦은 저녁 시간 원장에게 카톡이 옵니다. 랜턴을 가지러 가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걸 예약 후 가지러 가지 못하면
7일 동안 다시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찾고 싶어도 7일 동안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랜턴 그렇게 한번 페널티 먹고 제가 예약해서 가졌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의 맘카페 지인들, 원장과 친한 아이들이 몇 다닙니다. 원장은 항상 그 아이들을 지목하며 제 딸과 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난 땡땡이랑 땡땡이가 제일 이쁘더라. 특별히 이쁜 애들이 있잖아. 라는 말을 대놓고 합니다. 또 비를 물었던 A라는 아이는 원장 집으로 아침에 개별 등원을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들어오는 간식들이 있으면 A에게 항상 나눠주기도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있던 상황에서 말이죠. 그 상황에 다른 아이들은 안 보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린이집의 실체이자 제가 당한 일들입니다. 지금도 이 어린이집은 맘카페에서 동네에서 평이 좋고 아이들이 모두 잘 등원을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원장이 저에게 왜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따지며 일을 하면 서로 불편한 마음들이 싫어 그냥 넘어갔던 것이고 제 딸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장난식으로라도 항상 그만두면 이 지역에서 일 못하게 해버린다는 식의 농담들을 항상 했기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선뜻 아니라 생각해도 그만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먼저 그만두고 나가신 분도 그렇게 다른 곳에서도 일 못하시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 아이에게 돌아올 피해도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 언젠가는 어린이집을 가야 할 아이가, 언젠가는 기관에서 보호받고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든 불이익을 받을까 겁이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나간 시점으로 그날 기다렸다는 듯이 교사를 구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바로 저의 딸아이 퇴소 조치를 취해주었고 원을 옮기겠다던 A는 그대로 등원을 하며 그 A 엄마는 맘카페에 등원하는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원장은 지인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와 아이를 쫓아내기 위해 이런 행동들을 한 것일까 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또 A 담임은 그동안 저의 편의를 봐준 척 원장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저를 몰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짜인 7월 9일로 지금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의 시청에 민원을 넣은 상태이지만 제가 가진 증거자료들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오해의 소지만 생길 뿐 저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이렇게라도 글을 남겨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생일 선물 안 챙겨주는 시댁에 서운함을 얘기하니 남편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상황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제 생일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 생일도 모르고 계셨다가 만나서 밥 먹고 그제서야 남편이 제 생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 다 먹고 어머님이 집에 잠깐 올라갔다 오시더니 5만원짜리 상품권을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결혼 전에 남편 생일이라고 20만원 챙겨주시고 상다리 부러지게 챙겨주셨는데 그래요. 집안 경제력이 다르고 해서 금액은 그렇다 생각하는데 솔직히 서운함은 생기긴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받은 게 있으면 미리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제 생일 챙겨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5만원은 좀 놀랐습니다. 아무튼 결혼하자마자 저의 첫 생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어머님 첫 생일에 상다리 부러지게 직접 음식 차려서 해드렸습니다. 돈도 챙겨드리고요. 안 그래도 집들이 겸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언제 며느리 음식 먹어보냐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게 참 그랬습니다. 전 그때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 먹어본 적 없었어요. 세 번째, 형님이랑 아주버니 생일이 비슷하신데 생일 전에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원래 제 남편이랑은 안 챙겼었는데 저 들어오고는 다 같이 했으면 한다고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예전에 어머님이 남편한테 형님 생일 챙기자고 했더니 제 남편이 안 하던 짓 하지 말라 했었다고 그 서운함을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저한테 얘기하나 싶었어요.
제 남편이 말을 그렇게 한 게 잘못이긴 하지만 저한테 굳이 제 남편이 싫다느니 재수없다 얘기하시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생각해보니 남편 조카, 즉 형님네 애길 돌잔치 때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얘기 듣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진짜 누구 챙기는 것에 인색한 남편의 그 부모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싫어하는지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형님, 아주버니 생일 당연히 챙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 행사니까 서로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고요. 저희 집도 늘 어릴 때부터 생일 챙겨주고 친오빠도 새언니도 챙겨드리고 그랬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현금으로 챙겨드렸어요. 네 번째, 이번 아버님 칠순이랑 제 생일이랑 겹쳐서 같이 하자고 형님이 얘기하셔서 소갈비집에서 형님네와 반반씩 계산하고 아버님 돈 뽑는 떡 케이크 저희가 100만원 넣어서 챙겨드리고 형님네도 현금 100만원 챙겨드리고 풍선이랑 현수막 예쁘게 준비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아버님 칠순인데 남편이 100만원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 환갑 때도 100만원은 해드렸는데 칠순이면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100만원 드리기로 한 거예요. 암튼 아버님 칠순과 제 생일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제 케이크는 없더라고요. 뭐 그냥 한 케이크로 아버님 축하 노래 해주고 그 다음에 제 축하 노래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형님은 제가 임신이라고 신생아 옷 세트 이것저것 선물 챙겨주시고 현금까지 챙겨주셨어요. 아주머니는 제 케이크 없어서 미안하셨는지 디저트 카페 5만원권도 보내주셨어요. 서운한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챙겨주시지 않더라고요. 같은 해에 남편 생일에는 과일이며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따로 상품권 5만원 챙겨주셨었습니다. 아무튼 다음날이 진짜 제 생일인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생일 축하한다고 같이 점심이나 먹었음 했는데 비도 오고 그렇다며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자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제 생일 당일에는 저희 가족들과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생일이나 남편 생일 때 30만원 주셨는데 임신도에서 조금 더 챙겨서 50만원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좀 비교되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시니 그때 저 챙겨주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임신하고 한 번도 밥 사주신 적 없었거든요. 임신인 거 아시고도 2번이나 밥 먹었는데 저희가 다 냈습니다. 아무튼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 놓으라고 하셔서 전에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소곱창이나 먹을까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거 비싼데 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친정에서 밥 먹을 때 소곱창보다 훨 비싼 거 많이 먹고 결혼생활 2년 동안 밥값 저희가 한 번 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법카로 계산하십니다.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법카니까 우리가 안 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내려고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저희 집에 뭘 더 챙겨드리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소곱창이 비싸다길래 시댁 앞에 1kg에 55,000원짜리인 저렴한 소고기집에 있어요. 거기 가서 먹자고 얘기했더니 알겠대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고기 더 주문하라고 하시는데 본인이 배부르대요. 그러면서 계속 먹고 제가 시킨 누룽지까지 먹더라고요. 그래서 1인분 더 시키자고 했더니 웃으면서 오늘 잘 먹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먹는다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또 잘 먹네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빈정상했어요. 원래 전에도 먹었을 때 1인분 더 시켜 먹었었거든요. 그리곤 커피숍 갔다가 시댁으로 가는 길에 또 오늘 저보고 잘 먹는다 얘기하길래 진짜 뭔가 싶더라고요. 그러고는 시댁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이 복숭아 한 박스에 양파즙 챙겨주셨어요. 그러고 좀 있다 나왔습니다. 현금이나 상품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저보고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는 어머님 아버님이 내 생일 선물 안 챙겨주는 거에 미안한 마음도 없냐 라고 그러니
그때부터 소리 지르면서 저보고 어이없다고, 밥 사주고 이것도 다 챙겨줬는데 뭘 더 챙겨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일도 집안의 행사다. 밥이고 이런 과일은 언제든 챙겨줄 수 있는 거다. 생일 축하 성의의 표시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니까 저보고 개념 없다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하네요. 원래 자기네 집은 안 챙겼었다고 그러길래 그럼 다 안 챙겨야지. 그럼 어머님 아버님도 챙겨드리지 말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신발 욕도 하면서 자기네 부모님이 왜 널 챙겨야 하냐고 하네요. 예전 명절 때 LA 갈비 제가 지고 가고 10만 원 드렸을 때 10만 원 더 달라고 하셨다길래 다음 명절 때 20만 원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드리는 거에 더 달라고 아예 말을 하시지 마시지. 그렇게 챙겨주길 바라시면서 정작 생일에는 성의의 표시도 못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한 번은 설렁탕 집에서 밥 사주시면서 잘 먹었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눈치가 보여서 라고 하시길래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이러니까 눈치가 보여서래요. 저희 부모님은 내지 말라고 너네 부담 주기 싫다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남편 없을 때 저보고 눈치가 보인다 말씀하시는데 진짜 비교 안 하고 싶은데 너무 됩니다. 전화도 자주 하라고 요구하시고 만나면 아예 안 사주시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만날 때마다 메뉴 비싼 거 고르시고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너무 두서없이 쓰긴 했지만 이해 부탁드려요. 어머님 아버님이 밥 사주시고 과일이며 챙겨주신 거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거에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제 생일 때 10만 원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주시는 금액이랑은 달라도 그게 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추가, 시댁 만나서 밥 먹은 날이 일요일이었고요. 이틀 전 금요일 날 니프티 검사에 다운증후군 고위험금 99대 100 확률이 나왔습니다. 선별검사라 확진검사가 필요해서 월요일 날 육모막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일요일 날 그렇게 싸우고 저는 나가서 밤 12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병원 갈 거냐니까 간다고 해서 같이 가는 내내 아무 말도 없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육모막 검사를 하는데 간호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고 했는데도 너무 무섭고 아파서 놀랐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30분 정도 쉬다가 내려가라고 하셔서 마음 진정시키고 대기실로 갔더니 팔짱 끼고 눈 감고 자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미웠습니다. 육모막 채취양이 적당한지 확인할 동안 기다리라 그래서 20분 정도 앉아 있는데 그동안에도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계속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곤 간호사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데 아프다고 말씀드리니 너무 아프면 수액 맞고 가도 된다 하셨는데 제가 회사 오후 미팅 때문에 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많이 아프냐고 묻길래 앉아있음 그나마 괜찮다고 했습니다. 미친 듯이 아픈 건 아니고 기분 나쁠 정도로 아픈 정도였어요. 육모막 검사는 1차는 당일 5시 이후에 전화로 알려주시고 2차는 2, 3주 이후에 나옵니다. 병원에 나와서 헤어지고 서로 연락 없다가 오후 5시 조금 넘자마자 결과 나왔다고 톡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결과 전화가 안 와서 안 왔다고 얘기하고는 조금 있다가 다운증후군 판정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 끊자마자 울면서 남편한테 톡을 보냈고 바로 전화가 오길래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퇴근했는지 어디냐고 톡이 와서 나 좀 늦는다고 얘기하고는 10시쯤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서로 대화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임신하면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데 잠이 안 오고 눈물이 또 나와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제가 없어서 어디냐고 톡이 왔어요. 그래서 친정집이라 얘기하고 대화는 끝났어요. 잠도 많이 못 자고 해서 피곤해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10시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곤 또 대화 없이 다음날 아침에 먼저 나갔어요. 원래 출근길에 제가 역에 내려주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건가 싶네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에 남편한테 위로받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듬직하지가 않네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네요. 달래줄 줄도 모르고 미친년, 김치녀, 무개념 취급하기나 하고 소리소리 지르며 욕이나 해대고 심지어 지금 제 심정이 어떤지에 물어보지도 걱정하지도 않는 게 애 같고 유치하고 남편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댁도 더 꼴보기 싫고 그래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본가가 서울이고 본사에서 일하다 자천돼서 대구지사로 발령 나서 내려왔다. 아내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이 시대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신혼을 만끽할 새도 없이 아이가 생겨 아이 낳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 본가가 대구이고 신혼집이랑은 15분 거리입니다. 아내 밑으로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있는데 둘 다 미혼이고 처남은 현재 타 지역에서 부사관으로 재직 중인 직업 군인이고 처제는 서울로 취직해 둘 다 휴가 때 아니고선 거의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장모님이 결혼하고 아이 낳은 자식도 한 명이고 첫 손주다 보니 아내를 많이 도와줍니다. 거의 5일은 저희 집에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해주십니다. 장모님이 남아선호사상 그런 게 있으셔서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하면 거의 제 편 들어주시고 다른 여자들처럼 너 혼자 애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해주는데 넌 왜 그렇게 오바육바하냐고 아내를 더 혼내고 하십니다. 물론 저한테도 싫은 소리도 하시지만 전 장모님이고 어른이라 알겠다고 하고 솔직히 장모님이 계셔서 편한 거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는 이상한 장모님 아니십니다. 근데 아내는 자신의 엄마라 그런지 장모님이 해주시는 걸 당연히 생각하나 봅니다. 제가 장모님께 고맙고 죄송스러워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리는데 아내는 그걸 왜 받냐며 다시 뺏어오고 그럽니다. 참고로 저 돈 잘 벌고 경제권 아내가 가지고 있고 제가 받은 용돈에서 아끼고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장모님이 장난친다고 애를 데리고 장난을 좀 치는데 애한테 그러지 말라면서 온갖 짜증내면서 애 성질 다 버린다고 난리를 칩니다. 솔직히 그냥 장난입니다. 제가 봐도 아내가 오바답니다. 그러다 오늘 장모님이 술을 좀 즐기시는데 저랑 한잔 했습니다. 아내는 자러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약간 술이 오르셔서 아이 자는데 가셔서 진짜 장난으로 아이 엄지발가락을 아프지 않게 깨물었는데 아이가 잠에서 깨서 우는 거 저랑 장모님이랑 웃으면서 아이고 아프셨어요 하면서 애 안아주고 달래는데 애가 우니 아내가 잠에서 깨서 나오더니 아이가 왜 우냐 해서 장모님이랑 제가 웃으면서 장난 좀 쳤다 상황 설명했더니 아이 발가락이 약간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피부가 약해 살짝 한 건데도 빨간 거지 장모님이 세게 문 거 절대 아닙니다. 아내는 둘 다 미쳤다며 술상 치우라고 소리 지르고 저랑 장모님은 둘 다 뻘쭘해서 있는데 당시 12시인데 아내가 장모님 보고 집에 가라며 제정신이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술상 치우고 장모님 기분 상하지 말고 들어가 주무시라는데 아내는 계속 장모님한테 퍼부으니 장모님도 빡쳐서 네가 애 엄마로서 하는 게 뭐 있냐고 내가 애 다 봐주고 살림 다 해주는데 넌 핸드폰만 만지고 있으면서 장난 한 번 친 것 가지고 그러냐. 너네들 키울 땐 더 심한 장난도 쳤었다. 내가 네 애 봐주면서 돈을 받기랬냐. 너 걱정돼서 이러고 있는데 그리 네 자식 예쁘면 앞으론 네가 다 봐라. 하시고선 그 시간에 택시 타고 집에 가셨습니다. 저도 술이 다 깨고 장모님 못 가시게 말렸는데 장모님 저보고도 앞으론 자네 아이 자네랑 둘이 돌보게 전현이 힘들다고 칭얼거려도 연락하지 말게 하시고선 집에 가시고 아내는 아내대로 할머니가 돼서 애 봐준다고 생색이나 낸다고 짜증내고 그래도 그건 아니다. 어머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사과해라 했더니 저보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 다물라 하고 애 안겨주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끔 장모님이랑 아내가 의견이 안 맞아 투닥거린 적은 있는데 이번은 진짜 큰 소리 나고 심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아내 혼자 애를 어떻게 볼련지 장모님께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드려도 장모님이 연락을 안 받으시네요.
진짜 화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가, 오해의 여지가 남아있게 글을 썼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라 한 건 아내의 주장입니다. 하나하나 다 쓰면 2박 3일 밤새고도 모자랍니다. 아내가 15살 때 장인어른은 돌아가셨고 장모님 혼자 몸으로 3남매를 기르셨습니다. 처남이 24살입니다. 아내는 35살이고 처제는 30살입니다. 처남이랑 아내가 11살 차이인데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셔서 장모님이 일 다니시고 당시 큰딸인 아내에게 처남 좀 보살펴주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39살이고 제가 자촌되어 내려왔지만 월급 670 줍니다. 집 작아고 차도 4차라 돈 나갈 일 없고 아내와 결혼 전 제 용돈은 10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장모님 용돈은 아내가 챙겨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용돈에서 기름값이며 저 필요한 건 제가 다 삽니다. 거기서 모은 돈으로 장모님께 현금 드리거나 백화점 가서 화장품 사서 갖다 드리면 장모님 거 아내가 뺏어가고 저한테 자기 건 안 사주냐고 잔소리합니다. 저는 아내가 용돈도 안 드리고 하니 제가 챙기는 겁니다. 제가 8시 출근, 7시 퇴근인데 집에 와서도 씻고 저녁 먹고 그러다 보면 솔직히 애랑 놀아줄 시간 많이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저도 피곤합니다. 애가 수면 교육한 지 꽤 돼서 한 번 재우면 10시간씩 잡니다. 10시쯤부터 재우고 제가 그 시간 동안은 놀아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잔소리를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니 장모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밖에서 일하러 온 사람 그만 잡으라고. 애 보는 것도 힘들지만 밖에 나가 돈 버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너는 네가 집에서 내가 애 봐주는데도 그리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사람 잡아야겠냐. 돈 버는 게 쉬워 보이면 애 봐줄 테니 나가서 직접 돈 벌어와라 라고요. 애 힘들게 재웠니 어쩌니 하시는데 애 장모님이 재우십니다. 애가 아내 품에서는 안 잡니다. 하도 장모님이 애를 보셔서 애가 장모님 안 계시면 난리 납니다. 뭐 그렇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남아선호 사상이다 하는데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밖에 나가 일하시느라 11살 누나인 아내에게 어린 동생 챙겨주라는 게 남아선호 사상인 건지 670 벌어다 주고 100 용돈 받으며 퇴근해서 애 볼 시간이 없는 저한테 잔소리하는 거. 장모님이 뭐라고 하는 게 남아선호 사상인 건지 제가 글을 잘못 썼네요. 아내가 하도 장모님이 옛날 분이라 남아선호 사상이니 뭐니 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그랬었는데 남아선호 사상 아닙니다. 그리고 깨무신 것도 이빨로 깨무신 게 아니라 입을 아물어 앙 하시며 무신 겁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28살 여자입니다. 5년 만난 34살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를 나눴고 서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으며 곧 상견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남자친구에게 들은 조건입니다. 첫 번째, 명절에는 시댁 먼저, 그리고 시할머님이 두 분 다 살아계셔서 다 찾아뵈었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집은 언제 가냐고 했더니 짬내서 가자고 하네요. 참고로 시할머님 댁은 신혼집으로부터 3시간, 6시간 거리입니다. 두 번째, 결혼 전 친척들 인사드릴 때 분명 서로 부모님과 얘기할 땐 코로나 문제도 있고 저희 둘 다 친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가 할머님들께만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친가, 외가에서 둘째, 셋째인데 밑에 동생만 10 몇 명이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다며 본인 이모, 삼촌, 큰아버지, 고모분들도 다 찾아가자고 하네요. 총 13분이고 다 다른 지역입니다. 우리 집은 했더니 거기까지 또 언제 가냐고 시간 나면 가자고 합니다. 세 번째, 제 앞으로 부모님이 해주셨던 아파트가 있는데 이번에 전세 내준 것도 끝나가고 신축이라 거기를 신혼집으로 정했습니다. 당연히 가구들은 남자친구가 채울 줄 알았는데 반반 요구하네요. 네 번째, 남자친구가 자취를 10년 정도 했는데 집밥이 너무 그립다고 웬만하면 외식 없이 집에서 먹자고 하길래 나도 요리 못하니까 그럼 반찬 배달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에이, 그럼 결혼 왜 해? 라네요. 5번째, 결혼 얘기가 나온 후 처음으로 서로의 재산을 오픈했습니다. 월급은 제가 적지만 총 월 수입은 4배 이상이고 재산은 액수 자체가 달랐습니다. 평상시 본인은 중산층이라며 월급 자랑을 많이 해서 솔직히 좀 놀랐지만 별 상관없었는데 이 이후로 돈에 엄청 의식하면서 차가 오래된 것 같다. 내 친구는 뭐 받았다더라 하면서 은근히 요구합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고 먹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저 먼저 먹이고 해주던 사람이라 믿어지지가 않아요. 못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불쌍하게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라 들을 땐 모르다가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상하고 특히 전 집밥이 제일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도 자취 오래 했지만 요리 못해서 요리한 적 없고 그냥 사 먹었거든요. 요즘 정말 반찬도 잘 나오고 그것도 귀찮을 땐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밥 해주시는 이모님 부르면 전혀 문제 없는데 왜 제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단 거죠? 아니, 연애할 때 서로 집에서 맨날 사 먹고 시켜 먹었는데 왜 갑자기 그러는 걸까요? 정말 그렇다 치고 친척들 방문도 집도 가구도 차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밥하는 게 당연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 당시엔 무슨 소리야 하고 그냥 넘겼었는데 잘 생각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요. 다른 건 몰라도 에이, 그럼 결혼 왜 해? 이게 잊혀지지가 않고요. 근데 또 사실 전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결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에겐 당연히 결혼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서 파혼할 용기도 쉽게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게 파혼할 만한 문제인지도 판단이 잘 안 되고요. 고쳐질 문제일까요? 친구가 제 말 듣더니 전형적인 한남이라고 욕하던데 진짜 한남인 걸까요? 아니면 실수인 걸까요? 추가.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달렸네요. 댓글로 조언을 들으려고 올린 글인데 당연히 저도 어느 정도 수용할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상처도 받았지만 다들 저를 욕하시는 게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니 제 이런 마음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정신도 번쩍 들고요. 제 마지막 문단 글 때문에 다들 화내시는데 댓글 말대로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과하게 애지중지 키우기도 하셨고 학창시절을 해외에서 보내서 한국 정서도 익숙치 않아요. 남자친구는 늘 한국이 이렇다 저렇다 결혼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얘기해서 매번 싸우다가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원래 저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가스라이팅인 걸 모르고 지냈네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남자친구는 실수라고 말했지만 저도 아닌 걸 알고 있고 천천히 생각해보니 무엇보다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원치 않네요. 5년이란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게 두려웠고 지금도 그렇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 젊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젠 파혼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상처받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더 좋은 날이 오도록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